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춘매라는 노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춘매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사내들이 죄다 전쟁터에 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온 이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춘매는 시집도 못 가고 노처녀가 되어버렸답니다. 웜에 이게 뭔 일이란 말이여. 이러다가 시집도 한번 못 가보고 늙어 죽는 것은 아닌가벼. 아이고, 우리 춘매가 불쌍해서 우째하노. 마을에 사내란 사내들이 죄다 씨가 말랐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게 말이여. 이럴 줄 알았으면 덕칠이라도 잡아다가 산속에 미리 감춰놓을 것을 그랬구먼. 내가 인물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게 없는데 어찌 노처녀로 살아야 한단 말이여. 억울해 죽겠구먼. 춘매는 억울해도 너무 억울했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사내가 없어서 시집을 못 가게 되었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참 고심하던 춘매는 작심한 듯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니, 드릴 말씀이 있구먼요. 아니, 무엇인데 그리 정색을 하고 말하는 것이야. 아무래도 안 되겠구먼요. 이러다가 참말로 노처녀로 늙어 죽을 판이구먼요. 그러니 지가 서방을 찾아 나서야겠구먼이라. 오매 춘매야, 그러다 뭔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려. 노처녀로 늙느니 차라리 뭔 일이라도 생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감요. 어머니는 춘매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홀로 늙어가는 것을 눈뜨고 보는 것이 더 힘들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 그럼 항상 몸조심하고 좋은 서방 하나 찾아서 데려와 보거라. 알겠구먼요, 엄니. 지만 믿고 기다리고 있어 보시오. 춘매는 보따리 하나 들고 서방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이 강원도 산골짜기 안에 있다 보니 산등선이 여러 개를 넘어야만 큰 마을로 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춘매는 서방을 만날 생각에 부푼 가슴을 안고 부지런히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마땅한 곳에 자리를 잡고 보따리를 베개 삼아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길을 떠났습니다. 배고프면 토끼도 잡아먹고 산나무 열매도 따먹었지요. 그렇게 며칠을 가다 보니 어느새 춘매는 아주 커다란 마을에 당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난 춘매는 성큼성큼 달려갔지요. 장터가 있는 큰 마을에 처음 와본 춘매는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즐비하고 집들도 셀 수 없이 많았지요. 그리고 거리에는 사람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서방이 하나는 있겠지. 아, 믿고 말고. 춘매는 눈을 부릅뜨고 서방감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갓을 쓴 새님 같은 사내들도 많고 무얼 먹었는지 덩치가 산만한 사내들도 많았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내들은 험상궂게 생겼는데 영락없는 산적들 같았습니다. 춘매는 그동안 구경도 못하고 살았던 사내들을 실컷 보게 되었는데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지요. 그렇게 춘매는 밥도 거르고 사내들을 구경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사내들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저만치서 곱상하고 이쁘장하게 생긴 사내가 춘매 앞쪽으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춘매의 동공이 커지고 말았지요. 아이고야, 어째 사내가 저리도 곱상하게 생겼단 말이야. 여인네들보다 더 곱구나 고와. 춘매는 얼른 곱상하게 생긴 사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보시오, 총각. 잠깐 나 좀 봅시다. 그러자 곱상하게 생긴 총각이 춘매를 보았지요. 왜 그러시오? 내가 서방을 찾아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짝을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드는 것 같소. 그러니 나와 같이 산으로 갑시다. 춘매 말에 사내가 동공이 커지면서 춘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춘매의 머리에는 풀들이 잔뜩 묻어있고 산발에 있는 데다 옷은 또 수년 동안 한 번도 빨아입지 않은 것 같아 영락없는 거렁뱅이였지요. 미안하오. 나는 바빠서 이만 실례하겠소. 도련님, 전현이 좀 미친 것 같은데 지가 혼 좀 내줄 값쇼.
아니다, 시간 없다. 어서 가던 길이나 가자꾸나. 곱상한 총각이 가려하자 춘매가 말했습니다. 아니, 어딜 간단 말이오. 예의 없게. 그래도 여인이 먼저 손 내밀어 주었으면 감지덕지하고 따라와야 할 것이 아니오. 우리 엄니도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날 따라오시오. 아니, 도련님, 전현이 미친 게 맞는 것 같습니다요. 감히 사또 자제분께 거렁뱅이가 추파를 던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요? 도련님, 지가 얼른 혼구멍 좀 내주겠습니다요. 아니다, 그냥 가자꾸나. 머리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혼내기까지 하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곱상한 총각은 말을 마치고 뒤돌아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춘매가 곱상한 총각이 못 가게 옷소매를 후다닥 잡아버렸지요. 아니,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총각을 내가 찍었다 하지 않소. 춘매는 총각이 너무 곱상하고 이뻐서 놓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쁜 총각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인연이 지금 이분이 누구인 줄 알고 감히 소매를 잡는 것이냐. 어서 그 손 놓지 못할까? 옆에 있던 머슴이 깜짝 놀라 도련님 옷소매를 잡은 춘매의 팔을 잡고 아주 세게 비틀어 버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춘매가 거꾸로 머슴의 팔을 잡고 비틀어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머슴이 철푸덕 땅바닥에 고꾸라져 대굴대굴 구르는 것이었지요. 아니, 지금 뭣들하는 것이요. 당장 그 손 놓으시오. 곱상한 사내가 성을 내니 춘매는 머슴의 팔을 놓아주었습니다. 보아하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만 포기하시오. 나는 이미 정혼자가 있는 몸이외다. 곱상한 총각에게 정혼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춘매는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메, 내가 한 발 늦어버렸구먼. 좀 더 일찍 산을 내려왔어야 했어. 이런 총각을 데려갔으면 우리 엄니도 무척 좋아했을 것인데 아깝구먼, 아까워. 돌아서가는 곱상한 총각의 뒷모습을 보면서 춘매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소중한 뭔가를 꼭 잃는 것만 같았지요. 그러다 보니 춘매는 허탈해 어깨가 축 처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철푸덕 주저앉아 쉬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나가던 안악들이 춘매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생긴 것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안 됐구먼. 그러게 말이여. 아직 한창 젊은데 미쳐버렸으니 앞날이 걱정되는구먼. 안악들이 자신을 쳐다보며 하는 말을 듣고 춘매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것이여 뭐여. 왜들 자꾸 날더러 미쳤다고들 하냔 말이여. 춘매는 맘에 든 곱상한 총각을 얻지 못한 것도 속상한데 지나는 사람들까지 미쳤다고 속온대니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춘매는 풀이 죽은 채로 신랑감을 다시 찾아보기로 하였지요. 그렇게 춘매가 또 열심히 신랑감을 찾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멋진 관복을 입은 청년이 말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멋져도 너무 멋졌지요. 그러자 춘매는 얼른 보따리에서 먹고 남은 당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말이 가다 말고 춘매에게 걸어오는 것이었지요. 이랴, 아니 얘가 왜 갑자기 말을 안 듣는 것이야? 말은 춘매에게 와서 춘매 손에 있는 당근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춘매가 말했지요. 걔도 밥 먹을 때는 기다려주는 법인데 어찌 말이 밥 먹는데 말잔등에 타고 있단 말이오. 어서 내리시오. 그러자 관복을 입은 사내가 인상 한 번 쓰고 말잔등에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춘매가 말했지요. 이보시오. 뭐 하는 사람인데 그리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거요? 그러자 관복 입은 사내가 정색을 하고 말했지요. 말에게 당근을 주는 것까지는 용서하겠으나 까불면 잡아다 처벌할 것이다. 아니, 처벌하다니 무엇을 처벌한단 말이오? 나를 처벌한단 말이오? 그렇다. 그러니 까불지 말거라. 오메, 참말로 신랑감을 찾아서 먼 데서 왔구먼. 뭔 소리를 한다요? 신랑감을 찾으려면 이놈 저놈 말이라도 붙여봐야 어떤 놈인지 알 것이 아니오.
헌데 지금 내가 말 좀 붙여봤다고 나를 처벌한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사고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가란 말이다. 관복을 입은 사내는 마리 당근을 다 먹자마자 말 타고 쌩하니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메 참말로 별놈의 사내들이 다 있구먼. 어찌 사람들이 이리 정도 없이 삭막하단 말이여. 춘매는 신랑감을 찾는 일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맘에 들어 접근해보면 미쳤다고를 하지 않나, 또 멋있어서 접근해보면 잡아다 처벌하겠다고를 하지 않나, 참으로 쉬운 게 없었지요. 그리하여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심기가 불편해진 춘매는 어느 주막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술 한 병 시켜 쭉쭉 들이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덩치가 산만한 웬 시커먼 사내가 춘매에게 와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봐 처자, 보안이 잠잘 곳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잠잘 곳이 없으면 내가 재워줄까? 그렇지 않아도 잠잘 곳도 없고 심란한데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는 사내가 나타나니 춘매는 고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소. 일면식도 없는 사람까지 도와주는 것을 보니 당신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구려. 오호, 화끈하니 좋구만. 간만에 오늘 밤 즐거운 밤이 되겠어, 하하. 자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고 어서 가서 배부터 보자고. 시커먼 사내는 춘매의 손을 잡아 끌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골목골목을 지나 어느 허름한 초가집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시커먼 사내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춘매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춘매가 말했지요. 아니, 지금 나보고 장난치자는 것이요? 나는 오늘 장난칠 기분이 아니니 일찍 잠이나 잡시다. 그래, 그거지. 같이 자려고 온 것이니 어서 같이 자야지. 시커먼 사내는 소뚜껑만한 손으로 누워있는 춘매의 저고리 끈을 단번에 뜯어내 버렸습니다. 그러자 춘매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아니, 잠은 안 자고 어찌 내 옷고름을 뜯어내는 것이요? 아, 그래야 잘 것이 아닌가벼. 왜 자꾸 귀찮게 내숭을 떨고 그려? 시커먼 사내는 춘매 위로 올라타더니 저고리 속으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시커먼 사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게 된 춘매는 무척 화가 나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춘매는 무릎으로 가운데를 겨냥해 사정없이 질러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커먼 사내는 죽겠다며 방바닥을 뒹굴었지요. 나는 그래도 내 놈이 내 처지를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했는데 이 짓 하려고 그런 것이었어. 잡놈 같으니라고. 춘매는 찢어진 옷고름을 챙겨 사내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어두운 연못가 정자로 가서 보따리를 베고 누웠지요. 아이고, 우리 엄니가 보고 싶구먼. 엄니, 이곳에 사내들은 많은데 하나같이 다들 이상여. 좀 이쁜 놈은 벌써 임자가 있고, 좀 멋있는 놈은 콧대가 높고, 좀 못생긴 놈은 올라타기부터 하고, 어느 놈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 엄니. 시상이 이렇게 크고 삭막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구먼, 참말로. 춘매는 보고 싶은 엄니를 생각하며 정자에 누워 있었는데 정자 바닥이 너무 딱딱해 등이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정자 아래로 내려가 땅바닥에 지푸라기를 깔고 누웠지요. 그리고 춘매는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어디선가 사내들 말소리가 계속 나는 것이었지요. 이복의 형방, 거짓 증언할 놈은 물색해 놓았는가? 아, 그럼 쓸만한 놈으로 준비해놨지. 그런데 이방 자네는 완벽하게 문서를 위조는 해놓았는가? 아, 그럼 당연히 해놨지. 사또의 직인까지 완벽하게 찍어 놓았네. 잘했구먼. 이참에 사또놈도 쫓아내고 그놈의 재산까지 모두 뺏어버리자고. 암 그래야지. 그놈이 지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다고 그러는지 그놈 때문에 수년째 돈도 못 벌고 이게 뭐란 말인가? 어쨌든 이 마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가? 사내들이 돌아가고 춘매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춘매는 다시 거리를 활보하였지요. 그리고 며칠 동안이나 사내들을 찾아보았는데 왠지 사내들에게 관심이 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방을 찾지 못한 춘매는 그렇다고 또 포기할 수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춘매는 또 며칠을 더 헤매고 찾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히 눈에 들어오는 사내가 없었지요. 그렇게 또 며칠을 더 찾아보던 춘매가 길가에 철푸덕 주저앉아 말했습니다. 시상에 반은 남자인디 어째 내 맘에 드는 사내는 그리도 없단 말이오. 지금까지 본 사내들 중에 그 곱상이만 딱 내 맘에 들었구먼. 헌데 그 곱상이는 임자가 있으니 어찌 해볼 수도 없는 것 아닌가벼. 춘매는 허탈한 마음만 가슴에 남긴 채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산길에 접어들고 있었는데 웬 시커먼 사내들이 이쁘게 생긴 도령을 꽁꽁 묶어 잡아가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춘매는 몸을 낮추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확인해 보니 아니 그런데 춘매 마음에 쏙 들었던 그 곱상한 총각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뭔 일이여. 저 잡놈들이 곱상이는 왜 잡아가는 것이야. 춘매는 얼른 단단한 돌멩이 몇 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시커먼 사내들에게 달려갔지요. 어이 잡놈들아, 그 곱상이 내게 넘겨. 그러자 시커먼 사내들이 춘매를 돌아보았지요. 아니, 내년 잘 걸렸다. 내년이 내 고추를 아작내놨으니 오늘 어디 한번 죽어봐라. 덩치가 산만한 시커먼 사내가 춘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춘매는 손에 든 돌덩이 하나를 두 손에 쥐고 왼쪽 다리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내리면서 탄력을 붙여 엄청난 속도로 시커먼 사내를 향해 돌직구를 날려버렸지요. 그러자 퍽 소리가 나더니 시커먼 사내가 덜썩 주저앉으며 꼬꾸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사내 둘이서 한꺼번에 춘매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러자 이번에도 춘매는 돌덩이 두 개를 엄청난 속도로 동시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돌덩이는 날아가 두 사내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버렸지요. 그러자 두 사내는 억소리도 못하고 몸이 뒤로 벌렁 낮아빠지면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시커먼 사내들이 모두 쓰러지자 춘매는 꽁꽁 묶인 곱상한 총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묶인 밧줄을 풀어주었지요. 아니 곱상이 총각, 어쩌다 잡놈들에게 끌려가는 것이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소. 그래서 재산도 모두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어 추노꾼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소. 웜에 참말로 사람 팔자가 어째 이리도 금방 뒤집혀 버린다냐. 엊그제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더니만 오늘은 꼭 물에 빠진 생쥐 마냥 처량하기 짝이 없구만. 그래 어디 갈 곳은 있소? 없소. 쫓기는 몸이라 친척집도 찾아갈 수가 없소. 아이고 저런 딱하구만. 그럼 일단 나를 따라오시오. 춘매는 곱상한 총각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걷고 걸어 집으로 향했지요. 아이고 어서 오거라 춘매야. 아니 그런데 서방을 데려온 것이야.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맞는 것이야. 꼭 인형같이 이쁘장한 게 참으로 곱상하구먼 호호. 춘매 어머니는 춘매가 데려온 곱상한 총각을 보고 무척 좋아했습니다. 엄니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아요. 저 곱상이는 임자가 있는 몸이요. 아이고 뭐 임자 있으면 다요? 먼저 갖는 게 임자지. 야 춘매야 오늘 밤 일을 치러불어. 놓치기 전에 얼른 네 것을 만들어버려야. 아이고 엄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여. 지금 자는 매미 아니구먼. 아니 뭔 일이 있는 것이야? 아 곱상이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잡혀가고 자는 시방 쫓기는 몸이여. 아이고야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다냐? 곱상이 총각, 일단 당분간은 맘 편히 쉬고 있더라고. 그놈의 잡놈들이 여기까지 찾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구먼. 춘매는 곱상이 총각에게 방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밥도 챙겨주고 잠자리도 챙겨주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춘매는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을 입구에 시커먼 사내들이 잔뜩 몰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딱 보아도 곱상이 총각을 찾아온 추노꾼들 같았지요. 그런데 춘매의 얼굴을 아는 추노꾼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춘매는 얼른 집으로 달려갔지요. 어이 곱상이 총각 얼른 이리 와보소. 춘매는 곱상이 총각을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로 곱상이 총각의 머리를 홀딱 밀어버렸지요. 아니 왜 그러시는 게요? 아, 잔말 말고 가만히 있어 보시오. 잡놈들이 지금 수십 명이나 새까맣게 몰려왔구먼. 춘매는 깎은 머리는 아궁이에 넣고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곱상이 총각의 옷도 홀랑 벗겨버렸지요. 그런데 곱상이 총각이 바지를 붙들고 놓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부끄럽게 왜 그러시오? 어서 그 손 놓으시오. 시간 없은 게. 춘매가 닥달을 하자 곱상이 총각은 바지를 손에서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가운데를 얼른 가렸지요. 자, 어서 이것부터 얼른 입으시오. 곱상이 총각은 춘매가 준 옷을 얼른 입었습니다. 그러자 스님 복장이었지요. 자, 이것은 목에 걸고 이것은 양손에 하나씩 드시오. 춘매는 곱상이 총각에게 염주와 목탁을 주고 입었던 옷은 아궁이에 넣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곱상이 총각은 스님이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 춘옥꾼들이 집집마다 뒤지고 춘매 집에도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을 모두 뒤지기 시작하였지요. 이 집에 젊은 도령 하나 오지 않았소? 오지 않았소. 춘옥꾼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찾는 도령이 없자 옆집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 곱상이 총각을 천천히 훑어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춘매와 곱상이 총각은 바짝 긴장되었습니다. 이 스님은 남자요, 여자요? 딱 보면 모르시오. 비구니가 아니오. 그렇지요. 앞만 봐도 그렇구먼. 헌데 스님이 이리 예뻐도 되는 것이오. 스님만 아니면 오늘 밤 어떻게 한번 해보는 건데 참말로 아깝구먼. 춘옥꾼들이 모두 돌아가자 그제서야 두 사람은 한시름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요. 춘매는 자다 말고 쉬가 마려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텃밭에 물 주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곱상이 총각이 바위에 앉아 달 보고 홀로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춘매는 총각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위로를 해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가만히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총각은 아침 동이 틀 때까지 울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곱상이 총각의 모습을 본 춘매는 가슴이 너무 짠하고 아팠지요. 좋아하는 곱상이 총각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춘매는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춘매는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아파 본 적이 없었지요. 엄매 이게 다 뭐다냐? 내가 지금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요. 춘매는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감정과 가슴앓이가 왠지 너무 소중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곱상이 총각 때문에 생긴 감정들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뜨자 춘매는 곱상이 총각을 개울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곱상이 총각을 위해 기분 전환시켜 주려고 곱상이 총각을 개울 속으로 풍덩 밀어버렸지요. 아니 그런데 곱상이 총각이 수영을 못해 허우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참말로 여저까지 수영도 못한단 말이오. 춘매는 얼른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곱상이 총각을 끌고 물 밖으로 나왔지요. 아니 곱상이 총각, 여저까지 수영도 못한단 말이오. 난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소. 그리고 난 물이 싫소. 엄매 저런, 이렇게 재밌는 것을 못한다니 안타깝구먼. 그건 그렇고 어쩌다 아버님이 누명을 쓰게 된 것이오. 아버님은 마을 사또셨소. 헌데 어느 날 갑자기 형조에서 나와 아버지를 잡아갔소. 나라에 바쳐야 할 세금을 빼돌렸다는 죄명이었지요. 헌데 아버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란 걸 나는 잘 알고 있소. 아니 그럼 누가 그런 짓을 꾸몄단 말이오? 아마도 이방과 형방이 의심되긴 하는데 심증만 있을 뿐 증자가 없소. 이방과 형방이라는 말을 듣고 춘매는 잠결에 들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니 그럼 이방과 형방이 가짜문서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곱상이 총각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그랬단 말이오? 아니 뭐 들은 게 있는 것이요. 내가 정자 아래 땅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이방과 형방이라는 자가 정자로 와서 하는 이야기를 내 잠결에 들었소. 아니, 그래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요? 가짜 위조 문서하고 거짓 증언할 사람을 준비했다 했소. 네, 그럴 줄 알았소. 아버님이 그리 되고 나니 우리 집 재산이 이방과 형방의 몫이 되더이다. 그래서 그들을 의심은 했었소만 그들이 정말 그리했을 줄은 몰랐소. 일이 그리 된 것이었구먼. 시상이 어째 이렇게 혼탁하단 말이여 참말로. 그렇다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소. 일단 산을 내려가 그놈들을 때려잡아야 할 것이 아니오. 아니, 어떻게 그자들을 잡는단 말이오? 오매 답답한 거. 아범인을 알았으면 가서 잡아야지. 이러고 있으면 누가 아버님을 풀어준답니까? 일단 가서 범인부터 잡고 아버님을 풀어드려야 할 것이 아니오. 그러니 가짜 문서도 찾고 위증한 사람도 찾으러 갑시다. 춘매는 곱상이 총각의 손을 잡아 끌고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다시 마을에 도착을 하였지요. 이방의 집이 어디요? 앞장서시오. 아니,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것이요? 아, 그 계획인가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요? 두 사람은 이방의 집이 훤히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집안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안에는 이방은 없고 일하는 노비들만 여럿 있었지요. 이방이 집에 없는 것으로 보아 지금이 딱 좋을 것 같소. 내가 집 뒤로 들어가 집단에 불을 붙일 것이요. 그럼 노비들은 모두 불 끌어 집 뒤로 올 것이니 그때 곱상이 총각이 안방으로 들어가 가짜 문서를 찾아보시오. 알겠소, 그리해 봅시다. 그리하여 춘매가 먼저 일어나 이방의 집 뒤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쌓아놓은 볏집단에 불을 붙였지요. 그러자 볏집단이 순식간에 불이 붙어 활활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안의 노비들이 죄다 나와 불 끄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러자 곱상이 총각이 그 틈을 이용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짜 문서가 있을 곳을 모두 뒤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한참을 찾다 보니 장롱 깊숙한 곳에 열쇠를 채운 작은 상자가 하나 있는 것이었지요. 다른 곳에서는 문서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자 속에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총각은 상자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밖으로 나왔지요. 다시 산속에서 만난 두 사람은 돌멩이로 상자를 부수고 안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상자 속에서는 수많은 문서들이 나왔는데 사또에게 모함을 씌운 가짜 문서도 나왔지요. 헌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형방과 짜고 나라에 바칠 곡식을 빼돌린 장부도 있었습니다. 이제 되었소. 이것만 있으면 아버님은 무죄방면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소. 참으로 잘 되었소. 허나 거짓 증언했다는 그자도 찾아봐야 하지 않겠소? 좋소, 그자가 바른 말만 해준다면 아버님의 죄는 더 확실하게 누명이 벗겨질 것이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장부 속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병든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노총각이었지요. 이보시오, 노총각, 당신이 천상득이요? 그렇소만 날 어찌 찾는 것이오? 당신이 말한 거짓말 때문에 지금 옥살이를 하는 분이 있소. 그러니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소? 춘매가 그리 말하자 천상득이가 갑자기 주랭랑을 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춘매는 돌덩이를 집어들고 왼쪽 다리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탄력을 이용해 엄청난 속도로 직구를 날렸지요. 그러자 돌덩이는 날아가 천상득이의 정강이를 정확히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천상득이는 떼굴떼굴 구르다 제자리에 멈추었지요. 달아나면 돌덩이한테 맞을 것이라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말하기도 전에 먼저 내빼버렸네. 내 손에서 절대 벗어날 수는 없으니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소. 자, 이제 어서 바른 대로 말해보소. 이방과 형방이 시켜서 한 짓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왔고, 그리고 여기 그자들의 증자도 다 있으니 더 이상 빠져나갈 수는 없소이다. 춘매의 말을 들은 천상득은 이방과 형방도 이젠 끝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요. 그러니 나는 죄가 없소.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가서 그 말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소. 대신 우리 엄니가 병들어 누워 계시니 최대한 빨리 돌아와야 하오. 그리하여 춘매와 곱상이 총각 그리고 천상득 세 사람은 사원부 감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증자와 천상득의 증언을 모두 보고 들었지요. 어허, 일이 그리 되었던 것이구만. 내가 아는 자네 아버지는 그럴 분이 아니셨는데 나도 소식을 듣고 의아는 했었단다. 내 보고하고 감찰에 들어갈 것이니 돌아가 기다리고 있거라. 알겠습니다.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을 꼭 벗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증자를 건네주고 증언까지 마친 세 사람은 사원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막집에 들러 술 한 잔씩 하였지요. 덕분에 일이 잘 될 것 같소. 이게 다낭자 덕분이요. 뭐 이제 희망이 생겼으니 밤에 혼자 질질 짜고 그러지 마시오. 나 때문에 사또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내 그동안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허나 이제라도 바로잡았으니 나도 한시름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소. 그날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술이 취할 때까지 마셔댔지요. 다음 날 한낮이 되어 눈을 떠보니 곱상이 총각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천상득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춘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그리고 사원부에서는 감찰이 내려와 이방과 형방을 잡아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또가 풀려났지요. 그리고 이방과 형방이 빼앗아간 재산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그렇게 곱상이 총각의 가족은 누명도 벗고 본래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었답니다. 한편 주막에서 나온 춘매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막에서 잠든 곱상이 총각을 보았을 때 가슴이 너무 설레어 견딜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임자 있는 총각을 어찌할 수는 없으니 춘매는 자리를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춘매는 태어나 처음으로 눈물을 흘려보았답니다. 태어나 처음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보았고 또 가슴앓이도 해보았지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춘매는 사랑했고 가슴 아프고 이별까지 했지요. 그러다 보니 춘매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얘 춘매야, 너답지 않게 왜 그렇게 넋나간 사람처럼 있는 것이야.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잡아오면 될 것이 아닌가벼. 춘매는 어머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게을러 향했습니다. 그리고 곱상이 총각하고 있었던 즐거운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지요. 어느새 춘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니 내 눈이 자꾸 왜 이러는 것이야. 어쩌자고 자꾸 눈물이 나오느냔 말이여. 춘매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밥도 안 먹고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지요. 아이고 야 춘매야, 벌써 3일째 잠만 자면 어떡하느냐 말이냐. 자더라도 밥은 먹고 자야 할 것이 아닌가벼. 아이고 우리 춘매 저러다 죽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 춘매는 3일 동안 일어나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오로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아버님 이 집입니다. 안에 낭자 계시오? 밖에서 곱상이 총각 목소리가 들리자 춘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후다닥 민경을 보고 머리도 다듬고 옷매무새도 바로 잡았지요. 그리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서 오시오, 곱상이 총각. 이분이 사또이신 저희 아버님입니다. 아, 그러시오. 그동안 고생 많으셨지요? 덕분에 내가 풀려났다 들었소. 늦었지만 참으로 고맙소이다. 저보다도 훌륭한 아드님을 두신 덕분입니다. 그러니 인사는 아드님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잠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방으로 들어간 사또는 들고 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고운 한복과 족두리 같은 것이 들어 있었지요.
자, 이것은 혼례식 때 입는 옷이요. 이것을 직접 전해주고 싶었소. 아니, 이것을 내게 왜 주시는 것이요? 나는 혼인할 사람도 없는데. 우리 아들놈이 숫기가 없어서 내가 대신 말해주러 왔소. 사실 아들 녀석이 낭자를 무척 연모하는 것 같소이다. 헌데 쑥스러워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다며 나보고 대신 말해달라 한 것이요. 하하. 아버지 사또의 말을 들은 춘매는 갑자기 심장이 너무 뛰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밖에까지 들릴 판이었지요. 아니, 그 말이 참말이요? 아, 그렇소. 아니, 곱상이 총각이 말해보시오. 참말이요? 참말이요. 그럼 아버님, 지 절부터 받으시지요? 아, 서방님도 어서 이리 오시오. 그렇게 춘매는 곱상이 총각하고 같이 아버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 서방님하고 아버님께 큰 절도 올렸겠다. 그럼 이자부터 우리는 한 식구가 된 것이 맞지요? 아, 그럼 그렇고 말고 하하. 그렇게 하여 춘매는 곱상이 총각하고 정식으로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낳아 행복하게 아주 잘 살았지요. 산골 노처녀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명언 중에는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지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훌륭한 학자가 되고 싶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난해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학교를 못 가는 대신에 나무 아래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훌륭한 학자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유명한 학자가 지나던 길에 소년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기특하여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소년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가난한 소년은 훗날 훌륭한 학자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소년은 훗날 심상사성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고 말했지요.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지요. 춘매의 꿈이 이루어진 것도 간절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